오늘이 5일이네요. 21년 11월 5일 10시 41분. 지금 이제 녹화를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게 많아요. 오늘은 또 여러 가지로 미국장 너무 좋아요. 지금 전체적 흐름도 그렇고, 다우가 좀 많이 올라서 키높이 하는 것 같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키높이 맞췄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독일, 영국 뭐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 가고 있는데, 아시아 쪽, 그렇죠? 심천도 괜찮고, 뭐 상해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항생 쪽, 이쪽만 좀 이제 빠지고 있는데, 뭐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장 흐름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나라 장 오전에만 반짝 좋고 계속 안 좋아요. 그쵸? 지금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이제 11월 15일 실적 발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안 좋을 수 있나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갖고 SK, 뭐 현익스부터,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건설 쪽은 조금 애매하긴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화학 쪽이 또 이제 또 화장품 쪽이 좀 이제 대장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대장주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근데 한번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제가 뭐 그냥 선만 하나 딱 거놓은 겁니다. 선만 하나 딱 거놨는데 다 지금 이제 올라와서 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왜 그럴까? 야, 한번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보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선 가이죠. 우리 S&K 오늘 좀 떨어졌지만, 너무 지저분하죠. 지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쨌든 요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박스권 안에서만 이탈 안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선 이걸 이제 밑에 이제 18,300원대에서 만약에 최저를 잡으면 17,300원대까지는 좀 보셔야, 이렇게 마지막 이제 최종 지지 라인이겠죠. 여기까지 좀 봐야 되고, 여기가 안 뚫린다면은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났을 때 좀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제 하단났을 때 좀 모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모아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240일선 서 있는데 여기서 죽이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240일선 대마가 꺾였을 때는 정말 골이 아파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루에 얼마씩 오르냐? 자, 지금 보게 되면 끝으로 보고, 자, 241선이 21,637,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1,666원, 그리고 21,693원, 그리고 또 21,718원, 거의 25원에서 뭐 30원 조금 안 되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241선. 그리고 이제 120선이 다 내려왔다. 이제 좀만 더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평선들하고 어느 정도 합이 맞춰지면 그때 이제 사인이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요거는 뭐 여태까지 봐왔던 것들이 뭐 10중 8구는 다 그런 식으로 흘렀으니까 좀 봐야 되겠죠. 어차피 지금 사이클 자체도 지금 뭐 초창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지금 3월 15일이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요 정도 고점 기준으로, 그리고 최저점 이제 시작했을 때 보면 1년 이상 이렇게 사이클이 이제 변경이 됐고, 앞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이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가장 좋은 신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고, 481선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좀 뭐 시간이죠. 시간 걸려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박스권을 만들고 이 안에서 놀고 있다. 이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뭐 S&K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이 튀는 부분이 없어서, 거래량만 어느 정도 좀 5만 주, 6만 주면 좀 벗어나서 8만 주, 9만 주, 10만 주까지 이제 놀면서 좀 더 터지면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한번 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튈 때는 우상향으로 꺾였을 때겠죠. 그래서 120선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S&K 좀만 더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라인까지 또 오늘 또 코스피 하락의 그 원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0.47% 떨어졌고 57% 떨어졌어요. 0.1% 차이인데 약보합권이었다. 전체적인 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이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보합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얘네 참 사람 힘들게 하는데 7만원대 이제 잘 유지되고 있고 지금 한번 또 이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안 볼 수가 없어요. 또 코스피 종합으로 한번 또 차트를 맞춰보면 자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떨어졌고 이제 살짝 조정받는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네도 마찬가지 지금 벗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고점 찍었던데 아직 근처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지수를 보게 되면 한번 푹 빠졌다가 어느 정도 만들고 올라갔는데 저희 나라도 한번 푹 빠졌다가 이제 엄청 많이 빠지기도 그리고 이제 한번 코스닥이야 또 코스피 종합지수 삼성전자랑 똑같죠. 저 희한하다 했다. 자 지금 241선까지 이탈해서 위쪽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 그대로 흐름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만 가면 된다. 삼성전자가 안 가도 다른 게 지금 받쳐줘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솔직히 이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코스피는 그렇게 솔직히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인 항목에서 대형주들이죠. 대형주 위주로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흐름이 좀 괜찮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예요. 그냥 뭐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나 이렇게 흐름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좀 디테일하긴 한데 뭐 캔들 노는 모습까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코스피 지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3,000포인트까지. 자, 뭐 때문에 못 가냐 지금. 얘네가 못 갈 이유가 없죠. 뭐 공매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잘 우선은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좀 잡아놨던 선도 뚫리고 자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쵸.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코스닥도 한번 보고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올라왔죠.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야 그렇게 코스닥은 이제 장이 안 좋았을 때 쭉 빠졌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까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라인 잡아놨던데 위에 쪽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간다 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눈치 보다가 또 갈 것 같은데 자 저항대가 여기죠. 1012 포인트겠죠. 여기를 좀 넘어서서 가주면 우선은 1차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까지 우상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갭 띄워서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종합적으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해외 지수는 좋다. 우리나라만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쪽이죠. 일본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나중에 보고 자. 일본은 뭐 솔직히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우선은 버티고 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 근데 여기서 치기가 좀 힘들겠죠. 어느 정도 좀 더 긴 다음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 기준으로 11월 15일 전이겠죠. 11월 15일 전으로 전체적인 어떤 변곡점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변곡점이. 그래서 11월 20일까지는 어느 정도 변곡점이 나와서 이제 우상향으로 틀지 하방으로 꺾일지를 한번 또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순간인데 실적 발표 전체적인 회사들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KC 맨날 봤던 것만 와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뭐 잡아놓은 게 이래서 자. 지금 오늘 공시가 하나 떴죠.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시가 떴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긴장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죠. CB 발행이죠. 그래서 1,300만 주인가 1,800만 주인가 1,3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발행이 되면 자 몰랐나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제 다가오는 거죠. 뭘로? 예, 공포로 다가오는데 오늘 주식 현재가에서 시간을 잠깐 볼게요. 예, 시간을 잠깐 보면 이게 5시가 조금 안 돼서 터졌거든요. 그 뉴스가 나왔다. 터진 게 아니라 뉴스가 나왔는데 솔직히 많이 그렇게 1.92 정도밖에 영향을 못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악재로 판단이 돼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텐데 어차피 발행돼야 될 물량이었고 발행이 되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를 보게 되면 시비가 발행되고 안 좋았던 회사들도 있지만 지금같이 300억 원을 공장을 짓고 100억 원을 운영 자금도 썼던 그리고 실적이 안 받쳐줬으면 가라죠. 이게 뻥이다, 거품이다라고 말을 할 텐데 기업 분석 자체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지금 아직까지 뭐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 그리고 컨센서스도 이제 올해 그 전분기 2분기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그리고 매출액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업이익률이 11%, 어마어마한 거 반도체에서 11%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얘네는 뭐 물량으로 승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반도체라는 게 많이 나가는 거. 그래서 좀 독보적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캐파가 커지겠죠. 아직 이제 공장을 다 완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장까지 완공되면 캐파가 커지겠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분들 계시겠죠.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다.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냐?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겠죠.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는 이제 전적으로 개인 판단에 맡기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SIC 반도체죠. SCI인가 SIC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이 반도체가 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 독보적이다. 앞으로도 얘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공장이 완공됨에 있어 엄청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흔들려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하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일이 기점입니다. 15일 전에는 얘네가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왔던 게 얘네가 7일, 8일, 8일날, 7일날, 8일날인가 상장을 한다고 했어요. 상장을 하고 나쁜 게 아니라 상장을 하고 얘네들이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물량을 전부 던졌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밀리겠죠. 그때 받아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며칠 동안은 계속 밀릴 겁니다. 그러면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까? 그 잡아놨던 라인에서 하단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한번 밀릴 수가 있어요. 왜? 뭐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박스를 거보면 여기까지도 한번 밀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1단, 2단 이렇게 잡는 겁니다. 1단 그리고 2단 여기까지 좀 지정을 하시긴 하지만 1단, 2단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자, 왜냐? 물량이 나오니까. 근데 자, 실적 발표. 얘네가 물량이 나오고 이제 발행을 했으니 얘네가 팔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표면 이자율 0%로 그 대주주식 100억 원을 뺀 나머지 300억 원을 얘네가 감히 예측을 하는 게 300억 원을 0%의 이자율로 표면 이자율로 그냥 무상으로 이자 없이 대여를 해줬죠. 1년 동안. 얘네가 뭘로 썼냐? 100억은 운영자금, 100억, 300억은 공장 짓는 데 쓴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지금 얘네가 만약에 내가 투자자 입장이면 주가가 지금 몰랐지만 그리고 그 1,400원으로 발행되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을 안 해봤는데 계산하게 되면은 2,000원대 좀 넘어가는 금액대로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게 뭐 그때 그 공시를 봤을 때는 그 표면적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계산해서 나올 건데 그러면 얘네가 1,400원의 물건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상응되는 걸로 한번 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발행할 때 얘네가 발행 받을 때 또 틀리다고 그때 거기 공시에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표면 이자율을 0으로 해서 지금 1,400원대면 100% 정도의 차익 실현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던지는 사람도 있겠죠. 던지는 뭐 시비 물량을 받아서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회사 가치가 너무 좋다. 그리고 요번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제 컨센서스에 맞춰서 비슷하게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미리 한 게 다행이죠.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물량을 하고 추리하고 받아내고 그다음에 흐르더라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된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게 먼저 맞긴 맞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흐를 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 놓으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들어가시면 또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것도 되게 웃긴 게 한국전자 홀딩스가 호재죠. 그럼 왜 한국전자 홀딩스가 호재냐? 얘네도 10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더 물량을 받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100억을 뭐 시세 차익으로 낸다. 그래도 얘네는 호재죠. 그럼 한국전자 홀딩스는 이렇게 조정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 받을 때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냐라고 계속 판단은 돼요. 근데 한번 쭉 빠질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얘가 쭉 빠질 때 한국전자 홀딩스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키높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되니까 키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전자 홀딩스도 이제 같이 이제 눈여겨서 계속 보긴 봐야 됩니다. 우선 뚫린 거 아쉽긴 하지만 이거를 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뭐 가시게 되면 KC 쪽으로 많이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곁다리로 같이 보는 거니까 캠트로스 오늘 참 초반에 좋았다가 계속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조정 요것도 이제 뭐 괜찮게 받고 있어요. 대신에 요 지지라인 이게 왜냐면 여기만 안 뚫리면 됩니다. 여기만 우선은 여기가 생명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받쳐주고 있으면 여기만 안 뚫리면 된다. 여기 이제 강하게 이탈할 때는 좀 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61선까지 이제 계속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61선 추세 보고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이렇게 봐드리면서 하는 거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 뭐 매수 단가나 이런 걸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대우 부품 오늘 탁탁 뚫렸네. 그래도 요 아래까지는 봐야죠. 어차피 나온 거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시가는 무조건 높기 시작했어요. 시가 같은 경우는 다 1%대 상승해서 왜냐면 그 코스닥은 코스피는 솔직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치고 약보합권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보셨을 때 코스피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밀려버렸으니까 근데 얘네도 좀 솔직히 많이 떨어지긴 한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3%나 떨어질 이유는 없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뚫긴 했는데 뭐 캔들 모양으로는 근데 거래량은 없었다. 근데 웃긴 건 또 아진산업이 좀 잘 가더라고요. 번갈아가면 사나 얘네가 쭉 잘 갔다가 그 다음에 살짝 무너지. 왜냐면 이게 거래량 없이 갔다가 거래량 터트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위아래 그러니까 칼등 강도 모양이 나왔는데 어쨌든 다 살려놨어요. 박스권 잡아놨던데 위로 좀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3.9% 정도 올려놨고 지금 뭐 이 현재 이 흐름은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위아래 꼬리가 길지만 거래량이 터져주고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음봉 두 개가 나왔을 때보다도 한 4, 5배는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량 터져주고 한번 지켜주고 옆으로 조정 받더라도 이렇게 한번 터져주긴 터져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우선 터져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 하나 거래량 터져준 게 상당히 좋았다. 인상적이다. 그래도 거의 이제 이것도 이제 차트 배열 모양 상당히 좋아졌죠. 121선, 240선 이제 데드크로스 한번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모아서 가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페스 아크 요것도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죠. 종가 기준은 2.26 쭉 갔다가 우선은 이쪽 저항 라인에 살짝 걸려주고 이 저항 라인에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제 또 무너져 줬는데 뭐 괜찮은 흐름입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도 어차피 뭐 거래량만 좀 사라져라. 그리고 기존보다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어 놓고 놀 때 이 박스를 만들어 놓고 놀 때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한 번에 다 가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지울게요. 예.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평균 대비 나왔던 거래량보다 좀 상당히 높게 터져주고 있는 게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터져주는 거. 그래서 요 캔들 모양 오늘 많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좀 상당히 많아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조정 받을 때 나왔던 것들이라서 요거는 이제 코스닥인데 어쨌든 좋게 시작했다 오늘은 끝에는 다 이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왜 자꾸 나쁘게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이 파는 것도 아니라 외인 기관 이것도 되게 나쁘게 없었는데 좀 희한하게 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랬고 뭐 어쨌든 요거는 단기로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장기 쪽으로 이렇게 뭐 보시면은 좀 이제 중장기 쪽으로 보자 이래서 말씀드리고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저점을 한 번 더 올린 거죠. 이 상태로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페사크도 지금 뭐 거의 평균이시겠죠. 추천해드렸던 날 비교하면 그리고 우리 산업 얘네가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라인 잡아놨던데 또 살짝 살려놨네요. 이것도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홀딩스로 한번 봐야 되겠죠. 데드크로스 나왔고 오늘 좀 뚫렸네. 이게 좀 아쉽긴 하네. 자 우선 뚫리게 되면 자 근데 진짜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 그냥 뭐 줬다라고밖에 말을 표현을 못 하겠는데 반등 나오기 이제 있는데 33일선 의미가 없는데 지금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서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네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크게 뭐 나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 뒤편에서 보니까 여기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선 뚫리게 되면 놓고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끝날까? PBR도 이제 적정 주가 부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전체적으로 주봉 한번 보자. 눈이 침침하나. 너무 크잖아. 주봉으로 봤을 때 7,600원대 여기 이탈 안 하면은 우선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7,600원대 일봉으로 7,600원 7,600원 여기가 맞네요. 7,630원대 일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은 거니까 여기가 좀 중요한 라인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다음 주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거래량이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산업 홀딩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7,600원대 무너지면 꼬리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7,600원 무너지면 우선 한번 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정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안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갭 천장까지 한번 열어놓을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도 열어놔셔야 되는 거라 조금 그렇죠. 여기 왜냐면 61선 받는 데가 아니라 갭 천장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흐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저 이런 것도 조심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뚫리면 한번 놓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조금 위험이라는 신호를 외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인지 컨트롤스. 자, 제가 이제 말했던 라인 딱 딛고 그리고 15,500원이었나?
예, 정확히 15,500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5,500원대까지 한번 고 한번 보자 했는데 15,500원 딱 되고 다음날 맞아요. 이제 오늘 또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거래량은 좀 더 터져주지, 거래량이 안 터져줘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뭔가 살리려는 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이쪽에 16,650원까지만 좀 가줘라, 저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지가 뚫리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가 기준으로 16,650원이잖아요. 그쵸? 여기를 딱 터치하고 빠진 거죠. 살짝 빠졌어요. 저항 라인 자체가 저 신빙성을 갖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저항이 뚫리면, 지지 라인이 뚫리면 다시 저항이 되는 겁니다.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조금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또 이제 5%대면 상당히 기분 좋은 상승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5%대 좀 상당히 기분 좋은 상승이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지 디스플레이, 저는 인지 디스플레이도 되게 좋다고 보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지금 지지라인 딱 잡아놨던 거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좀 떨어졌다, 아래쪽 꼬리까지 닿고 그 다음에 살짝 뚫렸다 다시 한번 올려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숨만 붙여놨다. 근데 중요한 건 241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참 안 올라가네요. 이게 왜냐면 이 상태에서 241선 올라가면 뭔가 한번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고 241선 거의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자, 올렸다가 윗골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다음날 견뎌주고 눌림목 주고 하루 더 주고 견뎌주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241선 이탈시는 무조건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실패죠. 제가 일단 조금 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차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여기 있어요. 절대 조건 제가 걸어놓고 갔던 거라서 절대 조건이죠. 무조건 해셔야 돼요. 원픽으로 했는데 241선 안착 시 매수, 241선 이탈 시 매도. 리스크 거의 없게끔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뭐 장중에라도 사셨다 또 하더라도 수수료 좀 날리셨지 뭐 그렇게 크게 손실 보시는 건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41선 도전할 때마다 윗꼬리가 나옵니다. 이런 게 몇 개가 나오고선 올라탔을 때가 더 신빙성이 좋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좀 이따 뒤에 차트 나오니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지는 뺄라 그랬는데 계속 들어가네요. 이지. 여기까지 왔네요. 우선 여기까지 와서 꼬리 뚝 뚫렸다가 올라왔는데 뭐 꼬리값까지 보면은 꼬리를 보고 긋는 게 아니라 여기죠. 이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보고 봐야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좀 짧게 본 건데 이렇게 여기 뚫리면 60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어디까지냐? 자, 여기가 뚫리게 여기까지는 열려놔야 된다.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15,000원대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가 뚫리면 빼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미련이 있으시면 여기서 잡아드렸는데 우선 살려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우선은 뭐 지지라인 잡아놓은데 뚫리면 빼세요. 그게 맞아요. 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니까. 저도 그게 좀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는 다음 것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마음속에 그려놔요. 혹은 1차나 2차까지 하고 2차가 뚫리면 그냥 매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도 적게 먹어요. 그 대신에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빼고 나왔으면 좀 덜 먹었죠. 근데 이렇게 대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또 시도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또 바이오니아 얘기 나왔으니까 바이오니아 한번 잠깐 보고.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방송에서 녹화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이렇게 쌍바닥 대쌍바닥 나온 상태 K시죠. 그리고 241선 꼿꼿이 서 있죠. 데드크로스 나올 때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평선 이격이 121선까지 다 모여주는 상태, 이 상태. 그렇죠. 여기서는 이격이 상당히 크잖아요. 61선까지만 모아놓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이 이동 평균선들이 싹 모여줘요. 241선 외에 빼고는. 왜 241선은 우상향으로 가야 되니까. 241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업황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업황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약간 꺾여도 좋긴 좋은데 그러면 좀 약하죠. 동아약품처럼. 그러면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자, 이게 뚫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241선을. 그럼 못 먹어도 봅니다. 못 먹어도 고.
240일선을 뚝 올라오고 약간 하방으로 쳐도 상관없어요. 이게 각도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으니까 대신에 밑에 이동 평균선들이 완벽하게 거의 모아줘야 돼요. 그 완전 밀집이라 그러죠. 조금 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때그때 판단은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뚫고 올라갈 때 여기쯤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놀다가 한번 났죠. 여기서 36,100원에 났고 다시 36,100원에 잡았습니다. 36,100원에 났고 36,100원에 다시 잡고 이거 보면은 KC죠.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올렸다고 치면 자, 그리고 뭐 대우 부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하나만 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 쭉 빠지기도 하고 얘네는 많이 올렸으니까 조정도 더 깊게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KC가 조정을 좀 적게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뚫어주고 올려주면 되는데 이 고점 기준으로 올렸다 냈다 올렸다 냈다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뺐다가 다시 잡았어요. 36,100원에 다시 잡고 쭉 갔죠. 왜냐? 우선 지지라인 잡아놓은데 뚫리니까 먼저 빼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잡아놨던 기준 라인에서 완벽하게 저도 빼진 못해서 36,100원대에 한번 뺐었어요. 36,100원대에 빼고 그 다음에 다시 기다렸다가 36,100원대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쭉 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갔느냐? 자, 여기서는 욕심 부리다가 8만원 조금 떨어져서 팔았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 거고, 자, 쌍바닥 노리겠다고 했는데 못 놓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라인을 잡고 가면 자기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뒤쪽 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실시간을 하고 본본까지 체크하면서 아까 거놓은 거거든요. 이 라인 자체는 제 이 라인을 잡는 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반대편으로 보면 처음 볼 때 이쪽 라인에서 잡아놓고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쪽 라인 잡아놓고 그려놓은 그림인데 여기도 거의 웬만하면 꼬리까지 다 맞죠. 그쵸?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지지 라인은 혹은 저항 라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뚫리면 버리시라 그러면 버리세요. 버리시라는 게, 버린다는 게 그거 지금 당장 지금 놓지만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잡으면 된다고 눈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잡았어요. 만약에 여기 제가 잡아놨던 라인 이탈하면 이탈했을 때 한번 놓고 다시 다음날 치고 올라갈 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쓰기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왜 이게 KC를 계속 이제 대우 부품 KC 그리고 그 뭐야 우리사람 홀딩스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 눌림목 이거 올라놓고 여기서 이제 더 대박이 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거기에 갈림길이거든요. 기로에 서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쉽게 논다?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어쩔 제가 내 복이 없는 거니까. 근데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눌림목 조정 받고 간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다 눌림목에서 이제 하나는 라운드 동그랗게 돔식으로 만드는 거고 거의 비슷하죠.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뭐 패턴이 비슷하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눌림목이 나온 거고, KC 이런 눌림목 나온 거고, 우선 대우 부품까지만 볼게요. 요거랑 비슷한 눌림목을 보는 거니까. 대우 부품도 이런 눌림목 나온 겁니다. 여기서 왜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가 없죠.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잡아놓고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잡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또 이제 시간 너무 잡아먹은 것 같네요. 대우 부품에서 다른 거한테 넘어가야죠. 아모 그린텍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나가리죠.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이 갭 천장이거든요. 갭 천장까지만 보셔야 돼요.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데, 근데 이걸 노리면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이거 노리면 안 됩니다. 노리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이동 평균선 자체를 보게 되면 15일선, 이게 15일선인데 3, 5, 10, 15, 15일선 닿고
지금 약간 꼬리 남기고는 있는데 거래량은 뭐 점점 줄고 있어요. 조정이다 보면 되는데 저 14,900원대 여기 14,900원대를 마지막 라인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단기로 만약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도지가 나오거나 이제 만약에 얘가 살아나려면 여기서 이런 도지가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지가 나와주고 견뎌줘야 됩니다. 위아래 레이들 밑에서 떨어져서 잡던 위에서 잡던 이렇게 갭 천장에서 잡아주는 게 제일 낫겠죠. 갭 천장에서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은 거놓을 필요가 없어서 여기까지 흐른다. 그러면 좀 많이 피곤하죠. 지금 그러면 뭐 어쨌든 잘 드시고 나왔으면 되는데 이건 또 좀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안 봐도 되지 않나요? 네, 요거까지만 보자고요. 갭 천장 나오는 거, 갭 천장 지지 라인까지 왔으니까 한번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걸로 하고, 자 그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요것도 내 지지라인 어디다 걸었냐? 요거구나. 요 4개 잡아놓은 거 뭐 또록또록 놀다가 올려놨고 음봉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3.8%대 요것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쉽게 버리긴 좀 아깝긴 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요 상태로는 이제 바로 쏜다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터져주고는 있는데 요거 갖다는 안 돼요. 눈을 말씀드렸지만 수급은 못 속입니다. 수급 자체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뭐 위드 코로나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여가나 이제 음주 문화라든지 또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거고, 그렇죠? 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이거 뭔 말 하려다 까져먹었네요 지금. 어쨌든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도 좀 그렇게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다 이제 차트 배열을 보게 되면 241선이 위로 올라오고 120선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좋은 차트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주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바닥주가 좀 좋긴 좋은데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만 잡아도 30에서 60% 이상은 그냥 다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박아놓는 게 아니라 한 1000에서 2000 정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반기마다 한 번씩 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게 많긴 많은데 저는 또 보긴 봐야 돼요. 찾아보긴 봐야 되겠죠. 귀찮아서. 자, 크리스탈 신소재 요건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삿바형이 나오고 갭을 다운시켜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중간까지 왔는데 어쨌든 변한 건 없어요. 지지라인 여기 자꾸 가면 됐고 안 뚫린다면 얘 만약에 이제 이렇게 놀다가 120선 위에 딱 태우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살짝 받으면 어떤 형식이냐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음봉이든 양봉이든 좀 놀아주고 도지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쭉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제 이런 바닥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얘를 좀 줄여볼게요. 자, 코로나 때 바닥 나오고 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끼가 좀 있어요. 끼가 있다는 건 거래량 보면 되거든요. 캔들을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것도 살짝 터져준 거고, 자 이쪽에서 상한가,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거래량이 쭉쭉쭉 터져주고, 그 다음에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상태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터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241선 위로 한번 터뜨려 줄 줄 알았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 받다가 어느 정도 이평선, 저희평선 좀 끌어올리는 작업 한 다음에 올라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제가 짧게 보고 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건데 조금 그것도 실패하긴 했어요. 저기 이제 100%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여기서 이제 월요일날 양봉이 하나 출해해 준다고 하면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241선 위로 올라서 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선 수익 내신 분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뭐 거래량 없이 떡인 거라. 그리고 위아래 꼬리도 그러니까 어저께 기준 양봉이 나왔을 때 윗꼬리 아래꼬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봉으로 그냥 내리꽂았는데 이게 과연 매도일까? 매도는 아니죠. 그렇죠? 좀 재밌죠. 그리고 유성 TNS 이것도 단기적 관점으로 좀 보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자, 요것도 심상치가 않죠. 지금 120선 위에 이탈 안 하면 한번 갖고 가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요날 좀 이탈했었나? 121선 예, 종가 기준으로 예, 3547 예, 3547 종가 3550 121선이 밑에 있고 위에 있네. 이탈은 안 했었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것들 이렇게 없다가 예,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죠.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터져준다. 너무 좋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기로 보지 않고 요번에는 조금 요것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최소한 예, 더 갈 수 있지만 4,000원대, 4,3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를 부리다가 예,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도 어느 정도 보시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출발을 했죠. 예, 그리고 눈이 말씀드리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바닥주입니다. 바닥으로 내려와서 갔을 때 241선 위에 올라타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럼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11월부터 1, 11, 12, 1, 2, 3, 4, 5 6개월이에요. 6개월 때쯤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예. 바닥주는 이렇게 6개월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기준으로 얼마죠? 대충 예, 2,000원대, 2,500원대 예, 그리고 이쪽에 종가 기준으로 5개월, 6개월 때 이게 윗골이 쭉 나올 때 파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 여기 종가 기준으로 예, 3,880원 얼마지? 얘한테 많이 올랐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4,000원이 좀 안 되니까 한 50% 이상 오른 거 아닌가? 예, 2,500원에서 예, 1,250원, 3,800원이니까 예, 맞죠. 한 50% 이상 오른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대충 계산 찝어서 5개월, 6개월 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만 팔으셨어도 꽤 괜찮죠. 예, 여기 좀에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제 또 활발해지는데 이제 바닥주가 아니라 꺾인 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이제 바닥에서 올랐다 그럼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죠. 예, 바닥주 기준은 2,000원에서 예, 종가 기준은 고가는 뭐 너무 없고 예, 여기 뭐 한 4,000원대 그러면 한 100% 오른 상태에서 이제 다 조정을 받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조정을 받고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 장세보다도 좀 더 많이 올랐다고 저는 자 이제 다음만 보면 얘네 같은 경우는 자, 코로나가 2020년 3월 예, 여기죠. 코로나 이후로 예, 2100포인트에서 2만 1000포인트 예, 코로나 때 떨어졌던 거 3월달 4월달 때 그래서 얘네가 한참 더 조정을 받긴 받았어요. 원인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 왜냐면 저희가 훨씬 항생이네 왜 이거 코로나 때 빠진 거고 얘네는 이제 조금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되고 저희 나라는 좀 급하게 상승을 했죠. 예,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빠지기도 이제 얘네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조정받아서 올린 것도 그렇고 얘는 더 천천히 올렸던 것 같고 5월달, 6월달까지 저희 나라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길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고 먼저 현재 주식 봐야지 또. 예. 자, 그래서 이제 유성 TNS도 좀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뭐 맞추는 거야 잘 맞추니까. 예. 금양. 요것도 뭐 지지라인 거놓은 거 요것도 괜찮아요. 예, 이평선 다 모였죠. 이평선 다 모으고 끼 부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요것도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예, 조금만 더 터져주면 좋겠어요. 예, 요것도 언제라도 예, 미알이 조금 높긴 한데 요것도 이제 별님이 이제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건데 예, 지금 뭐 실적도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자 금양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양님께서 해인도 한번 봐달라 그러셨어요. 예, 지금 장이 안 좋아요. 뭐 갈 것도 못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얘네가 좀 차트가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근데 바닥주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다시 한번 바닥 찍고
바닥도 쌍바닥이 나온 상태. 예, 그리고 481선 기준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한번 기업별수 좀 보여야 돼요. 예, PBR이 0.0 최소한 3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 예, 적정 주가까지는. 자, 그리고 근데 뭐 실적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죠. 또 영업도 100억, 1000억대 거의 비슷하게 영업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적이 조금 빠지네요. 예, 지금 3월달 때 뭐가 좀 안 좋았나 봐요. 예, 그리고 보통 나올 때 88억이니까 22억씩은 했는데 20억대 약간 처지긴 하는데 글쎄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유불부터 뭐 상당히 좋으니까 1700%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영업이익률이 4인데 요번에는 1.3에 2.2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쵸? 4, 7, 2.35. 예. 지금 뭔가 변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럼 아까 전에 그 해인하고 금양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 두 개 중 하나를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거래량 터져주는 거 이제 보이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241선 위로 올라왔는데 오늘 또 뺐어요. 예. 아웃이죠. 121선 이제 쳐맞고 내려올 가능성인데 120선 쪽으로. 자, 그러면 저항대를 딱 잡아보면 여기서 이렇게가 나오는 거고 지지 라인을 딱 잡아보면 뒤쪽을 또 봐야 되나? 좀 크게 보면 이렇게. 그러면 저는 만약에 해인하고 그래서 해인이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한번 또 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그렇게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양이냐 해인이냐면 저 금양 쪽을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자,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여기가 저항 라인이고 요게 지지 라인이다. 저항은 동그라미로 표시. 요게 저항이고 요게 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이 이격이 어느 정도 모여주면 요거 근데 저희 평선들은 모아놨기 때문에 한 발 단발적으로 쏠 수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61선까지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121선, 241선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 에서 또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꼬아줘야지만 아무래도 한 번 더 빠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튀어주는 거래량은 이제 좀 한번 나왔어요. 근데 기존에 어느 정도까지 물량을 수급하는 거래량들은 거의 안 나왔고 조정 기간이 3월 달부터 지금 고점을 찍었을 때 상한가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조정받는 기간이 조금 짧지 않았나. 근데 바닥은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서 그리고 이 라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쏘고 죽지 않을까.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한번 쐈을 때 우선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세죠.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뚫긴 좀 힘들다. 그럼 63, 18 그러면 73, 21 7,000원에 8,800원 정도. 그리고 뭐 상한가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데 상한가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요 고점 매물대에서 한번 걸리지 않을까. 그럼 7,000원에 7,500원에서 8,000원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윗꼬리를 남기면서 한번 내려올 수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봐야 알겠죠. 우선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논다면 금양이냐 해인이냐면 저는 금양 쪽으로 조금 그렇게 가닥을 잡겠어요.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 아직은 아니다. 121선이 아래로 처지고 있고 261선이 각이 너무 가파르죠. 그러면 왜 이걸 이런 작업을 하냐면 단기적으로 우선 이평선 수렴 작업이라 그래요. 저는 간단하게 이평선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평선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고위평선 이제 완만하게 깎는 거죠. 그러니까 각을 이렇게 내려오던 걸 이제 가격을 좀 올려서 이런 식으로 깎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서 내려 이게 선이라고 치시면 그런 작업을 하는 이제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양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꼬게 되면 뭐 이것까지 기다릴까마는 481선까지 기다릴까마는 조금 더 모아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제 241선 뚫고 이렇게 지금 터져주는 작업들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한번 바닥을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닥이 나온 게 없어요. 뜨는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는 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한 번 더 바닥을 두고 조정 라운드 한번 만들어 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금방 갈 수도 있겠죠. 세력 매매니까. 근데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호 HT 한번 볼게요.
시그널과 사인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있죠. 예, 그리고 고점 대비 이쪽에 나왔을 때 요 완전히 올려놨을 때죠. 예, 요때 지금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거의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예, 9,300만 주가 돌았네. 예. 많이 돌긴 돌았네. 1억 주 정도 있으니까 얘는 유통 물량이 이 상태에서 조정을 짧게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완전히 죽이는 패턴 이렇게 내려왔는데 죽이다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61선에서 아까 뭐였죠? 해인 같은 경우 61선 그리고 120선 꺾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주는 이유는 한 번씩 단발성으로 계속 나왔던 이유는 이평선을 모아주기 위한 작업이에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기간이 그냥 지나서 이평선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력들도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을 계속 모아주는 거예요. 계속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모아주고 저희평선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딸겠다가 이제 고위평선은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하게 만들어 놓고 240일선 살려놓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사인 나올 때를 잘 보자. 그래서 지금 사인이 몇 번 나왔냐 얘네 같은 경우는 뒤쪽 여기를 빼고 볼게요. 빼고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엄청나게 이제 터져주죠.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터져줍니다. 인가 호재거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리고 이제 뉴스가 하나 떠갖고 떴다가 바로 이제 작살을 내놓는 거죠. 왜? 이게 갈 데가 아니니까 갈 데가 아니니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상태에서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뭘로 잡냐? 제가 왔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241선 위에 올라타면 무조건 사라. 조정을 받지만 얘가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기준선이 241선이잖아요. 241선이 뚫리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상당히 작죠. 막 이런데 쫓아 올라가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 간다 하고서 여기서 샀으면 맛이 가는 거죠. 그쵸? 그 다음날 바로 종가에서 그럼 내일 가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좀 바로 하락으로.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8%예요. 종가 7.65%고 여기 같은 경우부터 또 들어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라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배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요것도 오늘 원래 이제 종가가 플러스죠. 양봉인데 어쨌든 지금 시가를 놓기 시작해서 아래로 떨긴 거 오늘 다 그렇죠. 이런 사인이 많아요. 이게 몸통이 좀 작냐 크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늘 장 전체가 그래서 밀려서 그런 거지 뭐 그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장 전체가 밀려서 나왔는데 보통 두 번째 사인을 줄 때 얘네 같은 경우는 양봉 출회하고 양봉 출회할 때 보통 윗꼬리를 다 달았어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윗꼬리 하나 떴고 그냥 갔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의심스럽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호재 공시 하나 떠서 거래량이 100만 1000만억 이거 뭐야 438만 주 그렇죠. 1억 주 정도 도는데 438만 주 아래 꼴이 있지만 그러면 보통 얘네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동평균선 그 이평선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다 모아놓고 장 빠질 때 한번 빠져놓은 상태 이렇게 한번 모아놓고 쭉 라운드 만들고 가죠. 그 다음에 완전 역배열 상태 정배열에서 역배열 상태 들어간 상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게 실패할까 실패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꼬리로 찍더라도 여기까지는 찍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벌써 찍었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상태면은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 시세는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좀 혹은 또 대박이 나지 않을까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솔직히 못 놓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매수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지금 올리고 있는 패턴 중에서 보시게 되면 몇 가지만 뽑아서 해드릴게요. 패턴 매매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뭐였냐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두 개만 보죠. 또 하나 있었는데 유성 TNS
생각이 잘 안 나더라. 큰일 났는데. 거의 뭐 바닥 찢는 모습은 좀 틀리지만 거의 유사하죠. 근데 241선 위로 올라섰냐 못 올라섰냐, 얘는 120선 위로 올라섰는데 얘네도 이제 데드 크로스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유성 TNS는 좀 틀리긴 해요. 그래서 구모 HC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보게 되면 얘네가 241선 위로 올라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이제 권해드렸던 거고, 구모 HT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인수합병권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는 건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55분이나 했네. 자, 어쨌든 지금 자체에서 저는 241선 이탈하면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럼 손실이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뭐 이 정도 모험도 안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인수합병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뭐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수합병권이 있기 때문에 차트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 나중에 안 거죠. 저는 인수합병권이 있다는 걸. 얘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들어간 건데, 어쨌든 들어가면 올라타면 무조건 사이죠. 조정을 받을 때. 이 상태에서 재수 없으면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조정받고 가면 상당히 고맙죠. 이 상태로 갔던 것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중간 라인에서 메꿔주는 라인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죠. 제가 이제 만든 용어가 많아서. 자, 이렇게 통으로 이제 박스권이 생겨는 이제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노평균선 한번 다 모아줬다가 요건 장이 안 좋을 때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죠. 장이 안 좋을 때 전체적으로 빠지고 다시 한번 올라서 바닥 한 번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준 거죠. 근데 고맙게 여기서 못 갈 거면 241선에서 꼬리 만들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타줬어요. 올라타주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면 또 뭐가 생각하냐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권 주에서 많이 나왔던 거. 한국 주철가. 자, 여기죠. 그러면 요거를 좀 당겨서 이렇게 보면, 얘는 조금 이제 조정을 좀 길게 갔어요. 이 상태에서 쭉 모으고 저희평선 모으고 한번 쭉 또 쳐졌다가 다시 한번 모은 상태에서 240에서 올라타고, 그 다음에 쓱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게 갔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패턴은 틀리지만, 그리고 엔텔스 같은 경우도 여기죠. 240에서 올라타고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타고 좀 빠지긴 했지만, 빠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건 룰입니다. 그래서 샀다가 안 빠지면 들고 간다. 그리고 쭉 가면 얘네가 액면 분할까지 해갖고 좀 많이 갔죠. 이 상태로. 그렇죠? 이 상태로. 근데 여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죠. 저는 여기쯤에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받은 다음에, 이것도 되게 이제 라인 좋았어요. 이 상태에서 힘이 좋은 것들이 이렇게 저해평선 싹 모았을 때도 한 번 더 가긴 가요. 그래서 기준은 이쪽에 나왔을 때 올라온 기준 가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드다. 씨앗을 심으면, 이게 근데 조금 간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 많이 갔기 때문에. 엔테스 대박나게. 얘네가 이제 또 저거까지 했었죠. 여기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생각이 나요. 가진 종목이 있을 텐데. 동화약품.
자, 이렇게 올라와서 240선을 뚫어주고, 예, 양봉, 음봉, 양봉 나오다가, 예, 이렇게 한번 올려주는, 예. 그래서 최소한 실패를 해도, 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동아약품 한 번 더 지금 뭐,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권. 예,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왔을 때, 예. 근데 얘는 좀 중간에, 좀 오르기 4,000원에서 34,000원까지 올랐고 이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을 받는데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저희 평선들을 엄청 잘 모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좀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241선이 우하형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걸리긴 해서 그렇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바닥권에서는 여기서 한번 또 13,600원대까지 13,700원 예, 13,700원까지 흐르면 한 번 더 잡아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1단, 2단, 3단으로 예, 밑으로 푹 빠질 일은 거의 없으니까 왜 망할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짧게 잡고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하긴 하는데 자 짧게 잡고 요 정도 예. 여기서 이제 나와서 살짝 찍고 반등이 나올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끼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그래서 요런 톤으로 이제 좀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틀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예, 이것이. 예, 동아약품 가기 전. 그리고 이쪽에 가기 전. 예, 양봉으로 한번 쭉 뚫어주고, 저희 평선 모여놓은 상태. 예, 이 상태. 예, 그리고 이쪽에 사인 나왔던 거. 근데 사인은 얘가 확실히 더 나오긴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유통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이렇게 나와서 240에서 뚫고 어느 정도 조정받고 간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도 되고, 근데 대박은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박이. 그리고 얘가 한번 갔을 때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간 게 종가 기준으로 18%가 쳤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말고 241선 관통할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종가 기준으로 6.9% 그리고 얘가 9%, 한 15% 정도 241선 뚫을 때 기준으로 힘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조정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위든 아래든 상관없고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 근데 얘네 그냥 하나 둘 세 개 하나의 마지막 음봉을 주고 이렇게 올렸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 음봉을 주겠으니까 바로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얘가 지지라인 바탕이 요거는 바로 올려놓고 한번 꺾어서 내려온 거고 얘네 같은 경우도 바로 올려서 한번 꺾어서 내려오면 거의 패턴이 동일하죠. 그 다음에 바닥 한번 만들고 여기 만들고 그러니까 최고점이 여기고 얘도 여기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바닥 한번 만들고 바닥 한번 만들고 올려주고 그쵸. 바닥 한번 만들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손바닥 그 다음에 바닥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올려줘서 이평선 모으는 작업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닥 한번 또 나오고 바닥 한번 또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와줬어요. 예,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예, 그래서 뭐 갈 때 지금 조금 더 뭐가 더 많이 간다 적게 간다는 제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가 걸려 있냐면 이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왜냐면 기존 사업부 그 다음에 현찰 200억 그 다음에 합병응해서 그래서 바이오 산업과 그 다음에 얘네가 그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화일제약인가? 하여튼 뭐 제약회사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이노인가? 그 회사랑 이제 합병이 되는 거거든요. 합병이 되면서 그 합병될 때 나오는 1대 1.7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호 HT 한 주당 걔네 1.7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병을 시키는 거죠. 합병된 상태면 합병이 되면서 지금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이제 제약 회사가 있어요. 거기 또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겁니다. 이런 호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럼 얘는 뭐 뉴스에서 말했죠. 수직 계열로 연결이 된다. 바이오 산업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200억으로 2차 전지 산업. 예. 근데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중국 쪽에서 따라오면 크게 먹거리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특별한 진입장벽이 크게
쉽지 않다면 저는 그렇게 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수요가 못 따라줄 정도로 한번 엄청나게 이제 뭐 발전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뭐 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선 뭐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눈여겨 봐야 되는 거고, 수소는 어떻게 될지, 예, 그것도 한번 중요하니까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제약까지 끼는, 예, 그러면 얘네는 지금 얘네가 뭐 램프 쪽 사업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자동차, 예, 자동차 관련 부품주죠. 예, 자동차 관련 부품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억을 합병을 하면서 증자가 된 이제 그 발행된 주식을, 예, 매각을 한다 그랬어요. 예,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상태에서 200억 현찰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가 뭐 적자 기업이 아니니까, 현찰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회사니까, 그럼 바이오가 있고 제약 회사도 이제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제약 회사긴 한데, 그러면 지금 뭐 상당히 잘 시너지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기대감에 또 가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동화약품도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얘네보다는 조금 더 재미를 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뭐 HT, 예, 이렇게 발음이 좀 더럽게 어렵네요. 예,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1시간 5분이나 했네요. 예. 오늘 뭐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예,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